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각각을 밑변으로 봤었을 때의 지금 수선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에 있는 둔각이라고 되어 있고 각에 있는 둔각. 그 다음에 AD 대 B 대 CF가 4대 5대 10이고 그 다음 각 ABE의 크기를 세타했을 때 뭐 사인 세타를 일단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AB이니까 여기가 지금 세타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변의 길이를 조금 표현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AD 여기를 4별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BE 여기를 5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F 여기를 10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삼각형 넓이로 한번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는 얘가 2분의 1에다가 그리고 마주보는 건 다 그거 할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 A 마주보니까 여기 길이 A라고 하고 B 마주보니까 여기 길이 B라고 하고 C 마주보니까 여기 길이 C라고 할게요. 여기도 그냥 A 여기다 할까요? 됐죠?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는 첫 번째로는 내가 A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는 4별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A 곱하기 4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밑변으로 본다면 2분의 1에다가 B는 밑변이면 높이가 5별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5별이 되고 그 다음에 C를 밑변으로 본다면 얘는 뭐죠? C에다가 높이는 얘가 되잖아요, 맞죠? 10별.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이랑 별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이 식이 나오게 되겠죠. 4a는 5b는 뭐죠? 10c가 나오게 되나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현재 이렇게 되고 얘를 지난 시간에 여기서 제가 계산이 한번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얘를 는 만약에 t라고 준다면 a라고 하는 놈은 4분의 t가 되고 맞죠? 그 다음 B라고 하는 놈은 5분의 T가 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놈은 10분의 T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분수꼴이 좀 싫다면 4와 5와 10의 최소 공배수를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20인가요? 맞죠? 그래서 곱하기 20을 해주면 20을 해주고 걔를 이제 새로 그냥 할게요. 20 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5T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C의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A 대 B 대 C는 지금 요것 대 요것 대 요거잖아, 맞지? 그러면 4분의 1 대 5분의 1 대 그다음 지금 10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양변에 이제 20을 다 곱해버리면 여기는 뭐가 되죠? 5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2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설정할게요.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A는 뭐라지? 5알파, B를 4알파, 그다음 C를 2알파라고 이제 둘 수가 있다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뭐였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요, 맞죠? 맞나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각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각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쟤는 전체 파이 180도에서 얘를 뺀 거잖아, 맞아? 그럼 쟤는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왜? 세변의 길이비를 아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뭐다?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A제곱은 뭐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에다가 코사인에다가 저기에 들어가는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맞나요? 이렇게 되고 A 대신에 5알파 이제 B 대신에 4알파 C 대신에 2알파를 넣어주면 25알파 제곱 그 다음에 16이랑 4니까 20알파 제곱 그 다음에 8에다가 2 곱하니까 16알파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각 변환에 의해서 홀수 파이니까 일단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사인 세타가 일단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90도에다가 세타만 더갔으니까 2, 4분면의 각이잖아요.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양변 알파 제곱 나눠주고요. 됐나? 그 다음에 20을 넘겨주면 5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16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16분의 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다 맞는지 확인 좀 할게요. 답이 어디 있냐? 16분의 5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또 풀이는 솔직하게 여러 가지로 되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요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 풀이를 일단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풀이는 조금 난해하게 길어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뭘 썼냐면 회로를 또 써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같다 해가지고 그 다음 아까 코사인 세타 식 세운 거 있잖아요. 맞죠? 그거 하면 별이랑 알파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풀 수 있는데 풀이는 이게 조금 더 짧아요. 이게 좀 짧아서 이걸로만 할까? 그래서 나머지 한 개 풀이는 풀이가 좀 많이 길어요. 제가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으니까 풀이가 좀 길어요. 그럼 일단 짧은 풀이만 연습을 합시다. 알겠죠? 짧은 풀이 하는데 일단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뭐였냐면 왜 수선의 길이가 다 주어졌을까라는 건데 그 자체가 뭐냐면 밑변의 길이가 있으면 높이를 안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높이들을 다 제시를 했으니까 뭐다 우리는 이 세 개의 높이를 다 써가지고 문제를 푼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지우고 1번으로 넘어갈게요. 큰 원이 주어져 있고 여기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그래서 AC를 연결해주고 그러면 삼각형 ABC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AB의 길이가 5고 BC의 길이가 4일 때 여기에 내접하게 되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마주보는 합이 파이다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는 마주보는 이 각의 크기를 안다고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안다고 해봤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뭐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뭐야 두 변과 1인각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냐면 뭐 삼각형 넓이 공식을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코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우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AC의 제곱은 뭐냐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그러면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여기에다가 끼인 각이 뭐냐면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41인가요? 그 다음 요거는 계산을 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40? 이 되고 뒤에 거 코사인을 계산하면 각 변환에서 어차피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어 있다는 그런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파이에서 세타를 뺐으니까 2, 4분면의 각이죠.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다가 5분의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8 되니까 뭐야? 49가 나옵니다. 따라서 변의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AC 자체는 7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구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었지 않나요? 뭐야?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내접하는 원이 있죠. 좀 예쁘게 안 그려도 이해해 주셔야겠죠?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대변의 길이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AB의 길이가 5라 되어 있고 BC의 길이가 4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실 이 각도 안다고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맞아? 그걸 알기 때문에 뭐냐면 내저번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내저번의 중심에서 각 변의 수선을 가리켜 주겠죠. 맞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다 R 이렇게 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삼각형 ABC는 지금 뭐가 되냐면 2분의 R에다가 내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있거든. 뭐야? 4 더하기 5 더하기 7 이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얘랑 헤론이랑 같다고 해도 되고요. 얘랑 2분의 1 AB 사인 세타랑 같다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헤론은 쓰진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삼각형 ABC는 2분의 1에다가 5 곱하기 4 곱하기 사인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0으로 될 거고, 맞나요? 그 다음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죠? 각변환 쓰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니까 뭐 직사삼기 그리는 거 연습 어차피 해야 된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코사인 5분의 1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지금 1이다고.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뭐냐면 루트 24가 되겠죠. 2루트 6인가요? 됐나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5분의 2루트 6이 됩니다. 사인은 무조건 양수라고 했죠, 삼각형 안에서는. 그러면 뭐야? 5는 약분의 2 곱하기 2루트 6이니까 여기가 뭐다? 4루트 6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을 하면요, 9 더하기 7이니까 16. 여기는 몇 R이냐면 8R 된다고.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따라서 R 값은 뭐가 나오냐면 양변 8로 나눠주면 2분의 루트 6이라고 된다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뭐야?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 제곱하면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2분의 3파이가 내 저번에 넓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핵심적으로 먼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졌으니까 마주보는 합의 180도라는 거 이거 한번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변과 끼인가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또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얘를 이용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나는 일부러 해로는 안 쓴 거는 요거 두 가지를 보는 것을 연습하려고 일부러 해로는 안 썼어요. 여기서 삼각형 넓이를 해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뭐냐면 등차 수열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제 뭐냐면 수열 요거를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열은 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수의 나열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숫자를 나열을 해도 사실은 수열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 너네한테 뭐 3, 아니다, 3 말고 이시를 들어줄게 제가. 6, 2, 8, 2, 0, 8, 4.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올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 네모의 숫자가 뭘까를 너네한테 그냥 질문을 해. 그러면 답이 뭘까요? 저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한번 채팅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알겠죠? 유찬이 찍었고, 우혁이도 찍었고, 태윤이는요? 태윤이도 찍었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님들 파이 알죠? 맞아? 파이가 근사값이 어떻게 되냐면 3.14 1592 6278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알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숫자를 2배를 해보자고. 그래서 걔의 1의 자리만 적어 보려고요. 그럼 얘 2배 하면 뭐가 되지? 6되지. 요거는 뭐가 되죠? 2가 되나요? 얘는요? 8이죠. 얘는요? 2고, 얘는 10이니까 0이고, 얘는 8이고, 얘는 4고. 그러면 뭐야? 6, 2, 8, 2, 0, 8, 4 보이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니까 2배하면 12니까 뭐야? 2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게 2가 된다고. 됐니? 그럼 너네가 지금 풀이 들으니까 표정이 다 뭐냐면 저딴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라는 거를 느낌이 올 거예요, 맞죠?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걸 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그러면 뭐야? 숫자 나열이 다 수열인데 얘도 수열이니까 뭐 내도 할 말은 없는데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내면 당연히 형평성이 없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거를 제외한 좀 그냥 좀 멀쩡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보편적인 거? 그래서 걔네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는 제가 대학교 때 제 이제 수학사 과목 시간에 이제 100점 만점 문제로 교수님이 낸 건데 맞춘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운이 좋았거든요, 저는.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내니까 일단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열은 이런 것만 다룹니다. 뭐냐면 규칙성이 있는 숫자만 다룰라요. 그래서 이것만 다룹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너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쌤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규칙성이 있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칙성은 이제 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보통은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요. 첫 번째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짝수는 뭐야 2, 4, 6, 8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2n인 거 알잖아요. 맞죠? 우리 그 나머지를 배웠으니까.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기성을 가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3, 13, 13, 13, 13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뭔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렇게 크게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만 일단 학교 시험에서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막 수학상 문제 풀어보면 뭐 함수 fx가 이런 것도 봤잖아. 뭐 f의 x 플러스 2가 fx.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상관없이 자면서 했지만 얘는 뭐야 주기가 2인 함수였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뭐 fx가 뭐 x제곱 뭐 0부터 뭐 2까지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한다 하면 우리는 2부터 4까지도 얘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즉 1번과 2번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함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수열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재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a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이렇게 적을까? 그냥 함수 a라고 적을까? 일단 함수 f라 일단 먼저 어떻게 너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 f가 있는데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이랑 공역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가 되고요. n은 자연수 전수합이에요. 이 정도는 알 거라고 믿을게요. 그 다음에 공역은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한다고. 얘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과서에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럴 거 아니야. y는 원래는 fx인데 여기 정의역을 내가 n으로 썼으니까 여기가 뭐냐면 y는 fn이 된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n에는 자연수만 지금 뭐다? 들어올 수가 있다고. 됐나?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냐면 그래도 수열을 함수라는 용어랑 별개로 구분해 쓰고 있으니까 기호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n을 밑에 아래 천자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를 fn으로 표기를 합니다. 되겠죠? 근데 fn으로 돼 있으면 너네가 조금 더 이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맞죠? 왜냐면 함수도 fgh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수열도 fgh라고 표기를 하면 힘드니까 얘를 흔히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저렇게 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흔히는 어떻게 하냐면 f 대신에 이게 뭐냐면 a, b, c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an, bn, 뭐 cn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표기를 합니다. 흔히는. 됐나? 그래서 수열은 뭐냐면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되는 거라고. 뭐냐면 자연수가
그러니까 자연수를 뭐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 얘를 뭐다?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규칙성이 있다는 말이고, 규칙성이 있다는 말은 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뭐 주기성을 가지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거겠지. 그래서 뭐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 설명을 한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 A1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할 거야. A1. 그러면 뭐냐면 n에다가 1을 넣은 거잖아, 맞지? 됐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항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A2라고 하는 놈은 n에 2를 넣은 거잖아, 맞지? 어떤 식이나 어떤 뭐 주기성을 가지는 게 있을 건데 표현이 그때 뭐야? n에다가 2를 넣으란 말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둘째 항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쫙쫙 가가지고 AN이 있잖아요, 맞죠? AN. 그럼 얘는 뭐냐면 n번째 항이잖아, 맞아? n째 항. 근데 얘를 우리가 뭐야? 그냥 n째 항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냐면 일반 항이라고 부르자고. 일반 항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AN에 대한 식이 있으면 거기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장이 구해지고 2를 넣으면 둘장이 구해지고 100을 넣으면 100번장이 구해지니까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 하다가 이제 뭐냐면 좀 나이 드신 학교 선생님 때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가 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기치 할 때 그런 값에 이제 그 초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교과서는 첫째 항이라 돼 있으니까 저는 첫째 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초항이라는 표현 저는 잘 쓰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호를 할 건데 어떤 이제 SN이라고 하는 기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속이 뭐냐면 A1, A2, 그다음 A3 해서 쫙쫙쫙 더한 AN. 그러니까 어떤 수열 AN이 있다면 걔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SN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수열의 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됐나요? 뭐 간혹 가다가 부분합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기호는 뭐 기호상의 약속이니까 뭐 제가 뭐 따지진 않을게요. 그래서 합이 영어로 뭐냐면 썸이죠, 썸. 맞죠? 맞아요? 이렇게 합. 뭐 서메이션 정확히 명사형으로 하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는 더하기라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합이랑 더하기랑은 다르다겠지. 더하기는 이걸 말하는 거고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이랑 더하기랑 달라요. 그래서 그건 구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Sn-1을 나열을 해볼게요. Sn-1은 뭐가 되냐면 얘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해가지고 n-1번째 항까지를 나열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A1, A2, 그래서 A3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이 뭐냐면 A의 n-1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이 SN에서 Sn-를 뺄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이거를 뺄 거야. 그러면 A1 사라지고 A2 사라지고 A3 사라지잖아. 그럼 여기는 앞에 AN-1 있고 AN 있잖아요. 그럼 AN-까지 다 사라지겠지. 맞죠? 그럼 뭐만 남아요? AN만 남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AN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숫자에는 자연수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이 식에다가 만약에 내가 n에 1을 넣잖아. 그럼 여기는 S1이고 여기는 A1에 상관없지만 여기가 S0가 돼서 모순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식은 항상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n이 2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뭐다? 우리가 1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왜? 1 넣으면 S0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사실 뭐냐면 여기가 n이 2부터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뺀식도 n이 2부터 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A2부터 다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잖아. 맞죠? 그러면 A1은 뭐가 되냐? 여기 원래 주어진 정의에다가 1을 넣으면 S1은 A1부터 A1까지니까 그냥 A1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S1이랑
A1이랑은 같아진다고. 그래서 요거 한 세트가 뭐냐면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수열의 합, 그러니까 즉 SN과 AN의 관계가 되어야겠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뭐 설명을 하자면 SN이 예를 들어서 n 제곱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럴 때 AN을 우리 보고 구해달래요. 됐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고. SN은 n 제곱이고 SN-1은 n-1의 제곱이 되잖아. 그냥 n 대신에 n-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요. 빼면 여기는 AN이 되고 여기서 이거 두 개 빼면 우리가 뭐야? 암산을 하면 2n-1이라는 거 알고 요거는 n이 몇부터라고? 2부터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AN을 통째로 구해달라 했으니까 A1은 따로 확인을 하자고. 근데 A1이랑 뭐랑 같다고? S1이랑 같다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S1이랑 같으니까 여기에 1 넣으면 뭐가 나오죠? 1이 나오게 된다고요. 됐나요? 그런데 내가 이 식에다가도 뭐냐면 n을 사실은 1을 넣어보니까 1이 나오더라는 거죠. 맞죠? 따라서 뭐냐면 AN은 그냥 뭐다? 2n-1로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는 여기다가 1 넣어서 1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구해주고 나서 따로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SN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즉 수열의 합, 부분합이 주어지면 뭐다?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그냥 여기까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지금 수열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다. 알겠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은 기본 수열이고 그 외 수열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여러 가지 수열이라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냐면 내가 수열 AN을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 해요. 나열을 했더니 첫 번째가 어떤 A라는 게 나왔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A 플러스 D, 그러니까 D라는 숫자를 더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또 D를 더하면 A 플러스 2D.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뭐 쭉쭉쭉 가서 이제 뭐냐면 N번째가 사실은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즉 얘가 현재 뭐라고? A1이고 얘가 뭐다? A2고 얘가 뭐다? A3라고. 그랬을 때 나는 뭐냐면 일반항의 식이 뭐가 나올까를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공식은 당연히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걸 값을 구하는 거를 추론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그럼 일단 뭐냐면 얘네들의 규칙성을 보니까 얘도 A가 있고 얘도 A가 있고 얘도 A가 있다고. 그러면 뭐냐면 얘도 A가 있겠네.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첫 번째 것 빼고는 다 D가 있으니까 얘도 어차피 뒤쪽에 있는 거니까 뭐냐면 쟤도 D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잘 보니까 첫 번째 거도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A에다가 여기 뭐야? D를 붙일 거야. 근데 없어졌으니까 뭐야? 0을 곱한 거겠지. 여기 뭐냐면 0이 들어간 거라고. 됐나? 근데 이제 보니까 뭐냐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0이 됐네. 하나 작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1이네. 하나 작네. 여기가 3인데 여기가 2네. 잠시만요. 네, 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3인데 여기는 2니까 하나 작죠? 근데 여기는 뭐야? n이잖아, n. 그러면 하나 작으니까 여기 뭐야? n-1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뭐다? 추론할 수가 있죠.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야?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갔다고. 여기다가 d를 더했고 여기에다가도 뭐 했어요? d를 더했다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일정한 숫자를, 그러니까 고정된 숫자죠. 더해 나가는 수열이 뭐냐면 등차 수열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냐면 AN은 뭐다? A 더하기
n-1 d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인가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일단 보면 이때 이제 이름을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A1이 A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A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A는 첫째 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D가 즉 이 일정한 수가 지금 뭐냐면 D잖아, D. 맞나요? 이 D를 뭐라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A 값이랑 D 값만 안다면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라고. 왜냐하면 N은 문자잖아, 맞아? 문자.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면 변수라고 하죠. 변하는 숫자. 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등차 수열은 A랑 D만 구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 뭐 적어놓을까요? 그냥 다 배우는 김에. 그래서 뭐다? 등차 수열은 A와 첫째 항과 D만 구하면 뭐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저기에 있는 등차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등차라는 단어 한자거든요. 등자는 많이 봤을 거예요. 등호할 때. 그러니까 즉 같다라는 말이라고. 그 다음에 차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같다라는 말이라고. 그럼 차이가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차가 일정하다는 말이겠죠. 이해됐나요? 이게 차가 일정하다.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 봐봐. 내가 A2에서 A1을 뺐어. 됐나요? 그러면 A 플러스 D에서 A를 뺐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D가 나오게 된다고. 됐나요? 마찬가지로 A3에서 이번에는 A2를 뺐어. 그러면 A 플러스 2D에서 A 플러스 D를 빼니까 또 뭐가 되냐면 D가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뭐냐면 A4에서 A3을 빼도 D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면 뭐냐 AN에서 AN-1 즉 다음 항에서 직전 항을 뺐더니 얘도 당연히 뭐가 나올 거다? 우리가 D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요 표현도 하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뭐 너무 박스 쳐놓을까요? 제가 네모를 잘 못 쳐서 하고 요것도 뭐냐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것도 뭐냐면 얘가 차가 일정하다는 말이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만 할 수 있냐면 공차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야? 첫째 항까지 알아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라고. 뭐냐면 뭐 A1이 3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AN 빼기 AN-1이 뭐 2라고 주어질 거라고. 그럼 이때 AN이 뭐냐? 라고 님들한테 묻는다면 요게 되는 거라고. 얘가 뭐다? 공차였다고. 맞죠? 왜? 뺐더니 일정한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AN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N-1D라 돼, 맞아? 그러면 여기는 3에다가 N-1D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일반인 구해지고 그래서 이 수열은 항상 무슨 수열이다? 얘가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첫째 항은 따로 무조건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이 식에서는. 그럼 이제 뭐냐면 내가 이 식에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이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할 거냐? 얘네들을 다 싸그리 다 더해볼 거야. 더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지 않니? 여기 뭐야 A2 빼기 A2 사라지겠지. 여기도 뭐야 A4 빼기 A3니까 또 사라지겠지. 그러면 뭐냐면 쟤 사라지고 얘 사라지면 한 칸 아래쪽에 사라지잖아, 맞지? 그러면 한 칸 이렇게 사라지니까 여기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해버리면 여기는 AN과 빼기 A1만 남는다고. 그럼 여기는 AN
빼기 A1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다 뭐냐면 다 D잖아 맞아? 그러면 D를 내가 몇 개를 더하는지를 지금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1, 2, 3 쭉 해서 어디까지야? n-1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여기가 n-한 개가 되더라는 거지. 그 따라서 뭐냐면 이 식은 D에다가 n-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따라서 A1을 이항시켜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AN은 A1 더하기 D에다가 n-1 이렇게 오게 된다고. 그러면 A1은 A였으니까 뭐야?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네가 이럴 수도 있거든. 쌤, 등차라는 말 자체가 차가 일정이니까 얘가 정의가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정의는 무조건 더하기라겠지.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수학이 대부분 미국에서 뭐 일본 갔다가 온 게 조금 많아요. 또 고등학교 거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역이 한번 옛날에 잘못돼가지고 이게 등차라는 단어로 지금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얘고 얘는 뭐다 그냥 단순히 성질인 것 뿐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 다음 이제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반항을.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됐나? 전개를 해가지고 뭐 할 거냐면 n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an이 뭐가 되냐면 d 곱하기 n에다가 맞죠? dn a 빼기 d가 나온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가 dn에다가 a 빼기 d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d가 0이 아니면 1차식이고 d가 0이면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n에 대한 1차 이하의식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n에 대한 1차 이하의식이 뭐냐면 등차 수열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이 공식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단순히 쟤를 전개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도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이유를 보면 일단은 이 식에서 보면 n 앞에 있는 이 개수 요게 뭐야 지금 공차잖아. 맞지? 바로 무조건 n 앞에 있는 숫자가 공차구나를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고 그다음 얘를 뭐야 1차식으로 보든 상수로 보든 간에 이 식은 뭐냐면 지금 그러면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직선의 형태겠지 맞아?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n 앞에 있는 개수가 우리 항상 뭐였죠? 기울기였잖아. 그러니까 y는 ax 더하기 b가 있으면 여기 a가 뭐였냐면 기울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가 d인 거고 x가 n인 거고 a 빼기 d가 b인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다? 공차가 된다고. 그러면 직선 문제를 나중에 등차 수열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됐나?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볼까요? 그럼 이렇게도 바로 확인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an이 뭐 2n 더하기 2n 빼기 1. 그 다음에 bn이 n 제곱 cn이 1.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등차 수열이 뭐냐? 이런 걸 너네한테 질문할 수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얘는 n은 1차식이네? 등차 수열이 맞네. 그러니까 보자마자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얘를 다시 이꼴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얘는 뭐야? 2차식이네? 아니네. 그 다음 얘는 뭐야? 상수잖아. 상수는 0차니까 1차 이하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A, N, C에는 등차 수열이 나서 넘어가면 된다고.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첫째 항이랑 공차가 뭐냐고 묻는다면 첫째 항은 당연히 뭐냐면 n에 1 넣었을 때라고요. 1 넣으면 뭐가 돼? 1 넣어줘 1.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가 뭐냐고 물어. 그럼 공차는 당연히 뭐야? n 앞에 있는 숫자라며? 그럼 뭐가 돼? 2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니까 1 넣으면 1 되잖아. 맞다? 그 다음에 쌤 얘는 n이 없는데요 하는 순간 1을 뭐라고? 0 곱하기 n 더하기 1로 본다면 여기 앞에 뭐가 있니? 0이 있는 거잖아. 맞아? 여기서는 뭐냐면 공차가 뭐다?
0이 된다고. 그래서 AN과 CN이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럼 특히 이때 이 D가 0일 때 있죠. 여기서 특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용어상으로 D가 0일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n이 없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뭐야? 계속 뭐 a 빼기 d, a 빼기 d, a 빼기 d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나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상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수 함수라고 부르잖아, 맞죠? 걔를 그냥 상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수열은 공차가 0이 등차수열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냥 요거 등차수열에 대한 공식, 일반항에 대한 공식,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직선골이다라는 말을 내가 함수로서 번역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1. 당연한 거긴 한데 사람들이 잘 안 외우더라고. 외우면 좀 좋을 건데 AN이 현재 등차라고 할게요. 등차. 그러면 이제 뭐냐면 A 별에서 A 하트를 뺄 거야. 그러니까 즉 별 번째 항에서 하트 번째 항을 뺄 거라고. 그럼 얘는 항상 뭐가 되냐면 별 마이너스 하트 D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이거는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A 별은 뭐였냐면 A1 더하기 n-1의 별이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 A 하트는 뭐냐면 A1 더하기 n-1의 하트가 되잖아. 맞죠? 이 두 식을 그냥 뭐라고? 빼라는 거잖아. 맞죠? 빼니까 좌변은 A 별 마이너스 A 하트가 나오고 우변은 A1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n-1로 묶어지나요? 맞나? 뭐죠? 요거를 빼는 거니까 뭐죠? 별 n에서 하트 n이 되자. 나 미쳤나봐.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에 별 들어가고 여기 하트 들어갔잖아요. 맞죠? 정신 나갔네요. 맞죠? 여기가 지금 D고요. D. 여기가 별이고 여기가 지금 뭐다? 하트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야? D로 묶어지잖아요. 맞죠? D로 묶어지니까 뭐냐면 별 빼기 1에서 하트 빼기를 뺀다고요. 그럼 뭐냐면 별 마이너스 하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별 마이너스 하트 D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어디다 쓰냐면 이런 거에서 많이 써요. 뭐냐? AN이 현재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 A 100의 값이 뭐 10이고 됐나? 그 다음 뭐 A 50의 값이 5래요. 됐나요? 이때 우리 보고 뭘 구해라냐면 지금 A 뭐 N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저는 좋아요. 등차 수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였냐면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완성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맞니? 그러면 뭘 할 거냐면 바로 그냥 A 100에서 A 50을 뺄 거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공식에서 50D가 나오게 되잖아. 요거 두 개 숫자 빼기 D가 온다고요. 그러면 10에서 5를 뺐으니까 이 값은 지금 뭐냐면 5가 나온다고. 맞니? 그래서 양변을 50으로 나눠주면 D는 10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뭐야? 공차를 벌써 구했네. 그럼 첫째 항만 구하면 되잖아. 그런데 뭐냐? A50이라고 하는 놈은 등차수열 정리해서 A 더하기 49D가 되잖아요. 맞죠? 아까 A1 더하기 n-1D였으니까. 그러면 뭐야? D가 10분의 1이고 얘가 5니까 얘는 1 되겠네. 5는 A 더하기 10분의 49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뭐가 나오냐? 얘는 10분의 50이잖아. 넘겨버리면 10분의 1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했던 그 A1 더하기 n-D 말고 걔를 전개한 DN의 A 빼기 D라고 써도 되겠지? 그러면 D 곱하기 N에다가 뭐야? A 빼기 D 하면 0 되니까 뭐야? 답은 얘가 나오게 된다고요. 이랬네? 그래서 나는 얘를 조금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잘 써서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뭐 고3 개념에서는 많이 쓰는 거긴 한데 그렇게 뭐 저는 솔직히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쓰든 안 쓰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쓰는 걸 추천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면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할게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이 차례로 등차 수열이 이 순서로. 됐나요? 그러면 결과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을 때랑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을 때 똑같은 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B 빼기 A랑 그러니까 차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뭐다? C 빼기 B가 뭐다? 공차로서 같아진다고. 맞나요? 그래서 뭐냐면 이쪽 B를 넘겨주고 이쪽 A를 넘겨주게 되면 2B는 A 플러스 C라는 관계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 B가 뭐냐면 이 지금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항이 뭐냐면 그냥 수열의 가운데 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됐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양변을 2로 나눠보잖아. 2로 나눠보면 B는 뭐가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C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 A랑 C를 더하고 2로 나누네? 평균이죠. 맞죠? 그래서 B는 뭐냐면 A와 C의 평균이 된다고. 그게 뭐다? 등차 중앙의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도 있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버전 1이라면 버전 2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AN이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항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럼 이게 뭐야? 차례대로 나열한 거잖아, 맞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얘의 차랑 그러니까 즉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랑 AN 플러스 2에서 뭐다? AN 플러스 1을 뺀 거가 뭐로써? B로서 같다고요. 맞나요? 똑같이 뭐냐면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켜주면 이 식이 나오게 되겠죠. 뭐야?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다? AN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식도 뭐냐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고 이때 이 n과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에서 가운데가 n 플러스 1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식을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그냥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N 플러스를 어떻게 구하냐? 양변을 그냥 2로 나누면 된다. 평균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볼까요? 요거에 만족하면 등차 수열이 맞거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면 등차는 맞는데 여기서는 A1과 D를 알 수는 없어요. 됐나요? 아까 우리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 한 개 배웠잖아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그 D가 나왔던 거 맞아? 그래서 그 식에서도 아까 뭐였냐면 D는 알 수 있었지만 첫째 항은 몰랐잖아. 맞아? 그래서 첫째 항이 아까 따로 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면 등차 수열이긴 해.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첫째 항이랑 공차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이제 얘가 줬을 때 이제 일반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고. 뭐냐면 2배의 AN 플러스 1 AN 더하기 AN 플러스 2는 만족을 하고 그래서 뭐 A1이 2고 A2가 4다. 이때 AN이 뭐냐?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모르는 게 두 개니까 당연히 정보가 두 개여야 된다고. 그 두 개가 얘라고.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식 만족하니까 등차 수열이네. 그런데 A2 빼기 A1은 D였잖아요. 맞죠? 2 빼기 별 빼기 같은 D였어요. 요게 D가 되고 4에서 1을 뺐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지금 2가 된다고. 그럼 뭐야? 공차는 2고 첫째 항이 2잖아. 따라서 AN은 아까 그거 그대로 하자. 뭐 DN에다가 A 빼기 D 전개한 걸로 할게요. 그러면 뭐야?
dn에다가 a 빼기 d 하니까 뭐야? 답은 그냥 2n이 나오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다? 등차 수열을 구해낼 수가 있구나가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됐겠죠? 맞죠? 수능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내신에서 한 번씩 필요한 거라서 이런 이제 문구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어떤 세수가 그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근데 막 그 세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야.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다? 설정을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맞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네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근데 그 네 개의 숫자가 제시가 안 되어 있다고. 이때는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설정. 뭐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쌤 그냥 이거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라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실제로 상관없는데 그냥 가끔 가다가 문제집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크게 상관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3개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그냥 A 빼기 D A 플러스 D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뭐냐면 다 때려 합칠 거거든. 그러면 더하면 D가 사라지니까 바로 3A가 돼서 A라는 숫자로 구해낼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A는 첫째 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문자 A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때려 곱하면 그럼 이미 A 값 구해줬잖아. 맞아? 때려 곱하면 A에다가 뭐야? A 빼기 D A 플러스니까 합작꼴이 나왔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A 구한 거를 넣어버리면 바로 D가 나오게 된다고. 왜냐하면 합이랑 곱이 아마 보통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됐나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4개의 숫자 짝수계일 때 들었죠? 짝수계가 주어진다면 얘를 한 칸 간격으로 가는 것보다는 2칸 간격으로 가면 된다고. 그러면 뭐냐면 여기를 만약에 A 빼기 3D 그 다음에 A 빼기 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가 된다고요. 뭐냐? 얘도 마찬가지 한번 적을게요. 합을 하게 되면 D가 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4A가 되니까 뭔가 연립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쌤 5 쓰면요. 5 쓰면 여기다가 그냥 하나 더 추가하면 되고 6 쓰면 여기 앞에다가 하나 추가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공차가 D가 되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공차가 D가 아니에요. 2D가 되겠죠. 2D. 그래서 이런 거는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알면 조금 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 말도 등차 중앙에서 원래 나온 표현이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변질되긴 했지만 다 알고 있으면 조금 괜찮을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우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한번 넘어갈 건데 한 번 더 복습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님들이 오늘 공식을 너무 많이 배워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뭐냐? 오늘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물론 앞에 수열을 먼저 했지만 등차 수열은 뭐냐면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가 있어요.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의 정의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때 이 일정한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D라고 많이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차이거든요. 차가 영어로 디퍼런스라서 D라고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공통된 차라고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 정의 가지고 우리는 추론을 해냈다고. 그래서 뭐였냐면 A에는 A1 더하기 n-1 D가 나왔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였냐면 아까 등차 수열의 의미 차가 일정하다는 의미를 배워서 뭐냐면 AN에서 AN-를 했더니 뭐다? D가 나왔다. 근데 이거에서는 뭐다? 공차만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다? A1이
어떤 숫자다 라고 제시가 돼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다? AN을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맞죠?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였냐면 저 식을 전개를 해봤잖아. 전개를 했더니 AN이 뭐냐면 DN에다가 A 빼기 T가 나왔다고. 그래서 얘는 뭐다? N에 대한 1차 EI식이고 1차 하면 박살 나요. 나중에 예신에서 기출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얘가 공차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번에 우리는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맞나? 그 등차 중앙이 뭐였냐면 뭐 2배의 AN 플러스 1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같다 해서 얘가 등차 중앙이었고 그 등차 중앙의 의미는 평균이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산술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도 뭐냐면 얘가 등차수열인 건 알지만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정보가 몇 개? 2개가 필요하다. 이유는 등차수열은 A랑 B만 알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A1이 별, 뭐 A2가 하트 라는 게 있으면 여기도 뭐냐면 내가 AN의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저거까지 좀 뭐 문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해냈네. 공식도 하나 있었죠. 공식이 뭐였죠? AN이 등차 수열일 때 뭐다? A 별 마이너스 A 하트를 했더니 얘가 뭐다? 별 마이너스 하트 B였다 라는 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부까지를 뭐 1시간 가까이 맞나요? 배운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뭐야?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안다고 치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잉크 좀 놔두고 갈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합은 배웠다고. 합은 수열의 합은 SN이라고 표기를 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의 의미가 뭐였냐면 A1부터 해가지고 뭐다? AN까지 더한 거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AN에다가 나는 등차 수열을 한번 넣어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보자고. 뭐냐면 님들도 뭐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수학자 가우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죠, 맞죠? 그래서 뭐냐면 가우스가 유치원 때인가요? 뭐 초등학교 때인가요? 뭐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나이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맨날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혼자 막뭐 머리 흔들고 막 별의 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빡쳐가지고 이제 뭐냐면 야, 너 1부터 100까지 다 더할 때까지 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한 10초 지났나? 가우스가 이제 뭐냐면 또 머리를 흔들고 막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야, 너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거 답 뭐야? 라고 했더니 가우스가 5050이요. 물론 외국어로 얘기했겠죠. 맞죠? 뭐 5050이니까 이제 학교쌤이 말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빨리 더해낼 수가 없다고 해서 막 뭐 계산기가 있었겠죠 그때도. 아니면 손으로 일일이 더했겠죠. 더해보니까 이제 5050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야, 너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하니까 이제 가우스가 여기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더하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됐나? 그래서 얘의 값을 내가 모르니까 S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를 한번 거꾸로 적어보자고 숫자 자체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100, 99, 98 쫙쫙쫙 해가지고 1. 그럼 얘도 뭐냐면 결과적으로 1부터 100까지 더한 거니까 얘도 뭐가 되냐면 S가 된다고. 맞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더하기를 한다고. 더하기를 하면 1 더하기 100은 101이 되고 2 더하기 99도 101이 되고 3 더하기 98도 101이 되고 전부 다 뭐가 돼요? 101이 된다고. 그러면 S 더하기 S 여기는 ES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죠. 맞나요? 그 따라서 뭐냐면 S라고 하는 건 양면 2로 나누면 2분에다가 그 다음 여기 1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1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101 곱하기 50이 되니까 뭐다? 5050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가지고 가우스가 어렸을 때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빌려와가지고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유도해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SN이라고 하는 게 A로부터 A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적다고.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B,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짝짝짝 해가지고 마지막 항은 뭐다? A 더하기 n-1d. 요게 an이 되잖아, 맞죠? 됐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할게요. 그럼 얘는 sn. 됐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를 적어보면 쟤는 이제 뭐냐면 a 더하기 n-1d가 됐고. 맞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면 n-1을 넣는 거잖아, 맞지? 색깔 조금 구별해 드릴게요. a 더하기 n-2d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은 또 1을 빼니까 여기는 a 더하기 n-3d가 되겠죠. 됐나요? 짝짝짝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a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좌변은 2sn이 되고 우변을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2a의 n-1d가 된다고 봤지. 됐나요?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해도 2a가 되고 n 빼기 2랑 d를 더하니까 n-1d가 되겠죠. 그래서 2a의 n-1d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 뭐야? 얘를 더해도 2a의 n 빼기 1d가 되고 마지막까지 다 더해도 뭐냐면 2a의 n-1d가 나오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n개죠. n개. 맞나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2a의 n-1d라고 하는 숫자가 n개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n이잖아, 맞죠? 따라서 sn이라고 하는 놈이 뭐가 되냐면 2분에다가 얘를 먼저 쓸게요. n 그다음 뭐다? 2a 더하기 n-1d가 나오게 되더라. 해서 얘를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우면 외워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얘기 드리면 얘는 안 해요. 나는.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쌤들은 꼭 외워라 하니까 교과서에는 일단 제시돼 있으니까 외우라고 쌤들 때문에 일단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얘를 거의 쓰진 않을 거예요. 한 100문제 있으면 한 문제 쓸까 말까 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사실은 구조 파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뭐냐면 SN이 봐봐 2A를 A 더하기 A를 쪼개기 할 거거든. 그러면 얘는 A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A 더하기 n-1d가 되겠죠. 맞나? 그 다음에 걔를 두 개를 더한 거를 2로 나눴잖아. 맞지? 그 다음 여기 n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얘는 뭐야? 첫째 항 맞나? 얘는 뭐야? 오 더하기가 빠졌네. 큰일 날 뻔. 당황스럽다. 여기는 뭐냐면 n번째 항 일반항이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뭐야? 2로 나누고 곱하기 n이라고. 즉 뭐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내가 더하고자 하는 숫자의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를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눈다고. 즉 뭐야? 평균이죠. 맞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a1부터 an까지 n개를 더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항수라고 해요. 일단 항수가 뭐냐면 그냥 항의 개수입니다. 이게 몇 개를 더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 곱하기 함수를 하면 등차수의 합이 구해져가지고 굳이 나는 이 공식을 안 외우고 문제를 보통 풀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랄까요? 1, 3, 5, 7 짝짝짝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n번째 항 2n 빼기 1 얘를 더해래요. 그러면 물론 이 공식에 집어넣어도 돼요. 뭐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2니까 저기 넣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맨 앞에 거, 그 다음 뭐다? 맨 뒤에 거,
나누기 2 평균이죠. 여기에다가 뭐야 얘는 n 개잖아 맞죠? n 개. 왜냐하면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3 나오고 n 나오면 2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지? 곱하기 n이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정리를 하면 뭐냐 마이너스 1 더하기 1 사라지니까 n 되고 n이니까 얘는 뭐냐면 n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얘가 된다고요. 그럼 제일 의미는 사실은 뭐냐 이거야. 뭐냐 너네한테 1, 3, 5를 더해 가래. 1, 3, 5. 그러면 얘는 원래는 등차수의 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뭐 이렇게 하겠죠. 2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3개 맞죠? 3개를 더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얘가 뭐냐면 9가 되잖아. 근데 얘 의미가 사실은 뭐냐면 아까 평균이 뭐랑 같았냐면 등차 중앙이었거든.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맞나? 그러니까 즉 이 숫자가 있어 1, 3, 5가 그러면 이 3이 뭐냐면 등차 중앙이었잖아 맞아? 맞니? 그래서 아까 등차 중앙이 뭐였냐면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끝과 같다. 즉 가운데 거는 양끝의 평균이었다고. 그러니까 즉 1, 3, 5를 더하는 거를 1 더하기 5가 결국 뭐냐면 3의 두 배, 가운데 거의 두 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얘는 뭐냐면 3 곱하기 3이 되잖아. 그러면 이 3의 의미가 뭐냐면 등차 중앙이고 즉 1, 3, 5이 이 3의 의미는 항수가 된다고 항수. 그러니까 즉 얘를 얘로 바꿔서 번역한다고 이 작업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두고 저는 요 공식도 뭐 외우면 쓸 일이 있겠죠. 쓸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럴까? 좀 숫자를 좀 넓혀볼까요? 2, 4, 6, 8, 10 요렇게 할게요. 그죠? 요거를 더하기 해달라는 거야. 지금 의미 본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라고. 봐봐. 일단 이 숫자들은 등차수열이에요. 맞죠? 20 더해 나갔으니까. 걔네들의 합이니까 등차수열 합 맞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보자고.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 숫자들의 등차 중앙이 뭐냐면 6이었다고 6. 그럼 아까 우리는 등차 중앙을 배웠잖아. 뭐야? 양 끝에 거의 합은 가운데 거의 두 배와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2랑 10의 합은 6을 두 배 한 것과 같다고요. 됐나? 그러면 얘는 두 배와 같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6 더하기 6으로 해석하겠다는 말이라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양 끝에 있는 2랑 10을 빼. 그러면 여기 4, 6, 8도 등차 수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양 끝에 합은 4 더하기 8은 뭐냐면 가운데 거의 두 배. 6 곱하기 2랑 같다고. 됐니? 그럼 얘는 뭐냐면 6 더하기 6이 되잖아. 6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 혼자 있는 이 뭐야? 6이 있지. 맞나요? 그럼 얘를 다 뭐가? 더하기를 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좌변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 2, 4, 6, 8, 10이 되는 거고 우변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6을 5번 더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6 곱하기 5가 된다고. 맞니?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등차 중앙 평균이라고. 맞나요? 그런데 이 5는 뭐냐면 내가 더하고자 하는 숫자의 개수가 된다고. 항수가 되겠죠. 그 등차 수열의 합의 원리는 사실은 뭐냐면 이 문제로 바꿔서 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의 의미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기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곱하기 항수가 뭐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겠죠? 그러면 님들이 꼭 암기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겠죠? 그래서 뭐냐? 1부터 9까지의 합을 등차 수열 합으로 써버리면 45가 됩니다. 겠죠? 됐나요? 그 다음 1부터 해가지고 10까지의 합은 뭐냐면 55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부터 해가지고 100까지의 합은 5050입니다. 알겠죠? 요거 숫자들은 조금 외우고 있어 주셔야겠죠? 나중에 또 다른 숫자들을 또 추가적으로 외우를 할 건데 그건 시그마일 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요 공식들도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1부터 해가지고 n까지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공식 유도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다? 평균 2에다가 나누기 1 더하기 n 양 끝에 거 곱하기 1부터 n까지는 n개죠. 그래서 곱하기 n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공식이 뭐냐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됩니다. 요거는 고1에도 필요해요. 알겠죠?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최근에도 계속 이게 나왔어요. 10부터 해가지고 뭐 40까지 하고 구해라는 문제 나왔어요. 설마 노가다를 다 더하지 않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야 1부터 40까지 합에다가 빼기 1부터 10까지 합을 빼면 되잖아, 맞지? 1부터 40까지 하면 여기 40 넣어라. 1부터 10까지 하면 10 넣어 뭐야 9까지죠, 9까지 해가지고 넣어서 풀면 된다고. 됐나? 됐죠? 아니면 이제 등차수랑 합을 아니까 저기 하면 되겠죠, 맞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홀수예요. 2n-1 얘의 합은 뭐가 되냐면 n 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똑같이 요거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하고 곱하기 n개라서 해나면 된다. 그 다음 이제 얘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렇게 해가지고 2n까지를 하면 얘는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주시고 헷갈릴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숫자를 제곱을 하는 거다, 알겠지? 그다음 여기도 뭐냐면 이 숫자를 적고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조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럼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할까? 1, 2, 3 해가지고 뭐 77까지 더해래.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2분의 77 곱하기 78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가 뭐다? 그대로 오게 된다고. 그 다음 더하기 1 나누기 2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 3, 5 해서 77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77을 뭐라 볼 거냐면 2n 빼기 1로 보자고. 그러면 넘기면 78 그러면 n은 몇이 돼요? 3 뭐야 78이니까 78 나누기 2는 뭐죠? 39 맞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 n 제곱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39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2, 4, 6, 8 해가지고 여기는 뭐 100까지 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야? 2n이라고 친다면 n이 50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50에다가 그 다음 숫자 50에다가 그 다음 숫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 공식은 이렇게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를 2로 묶어내 볼래? 그래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딱딱딱 해서 n까지 맞나요? 그러면 앞에 거는 2고 뒤에 거 괄호 안에는 뭐였냐면 2분의 nn 플러스 1이었잖아, 맞지? 약분되니까 뭐야?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니까 당연히 세 개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지우고 등차수열 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볼게요. SN이 뭐였냐면 아까 이렇게 됐다고.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두 개를 더한 나누기 2한 평균 등차중항이죠. 곱하기 항수 요거였다고, 맞지? 그래서 얘를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n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됐나요? 내림차순을 하면 여기가 뭐냐면 dn에다가 nn 나누기 2니까 2분의 dn 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2a 빼기 d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a 빼기 d의 n이 나옵니다. 이걸 외워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쟤는 구조가 해지는데 d가 0일 수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일단 n에 대한 2차 이하식이에요, 맞죠? n에 대한 2차 이하고요. n들 상수항이 없죠. 왜? 다 문자 n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럼 저 구조를 만족하면 항상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 여기를 보면 여기가 항상 뭐가 돼요? 아, 공차의 반자리구나. 그래서 얘가 뭐다? 2분의 공차구나. 라는 걸 알면 된다고. 됐니? 그럼 이제 얘를 알면 이제 뭐가 편하냐면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좀 편해요. 뭐냐? SN이 예를 들어서 뭐 할까? n에다가 n 플러스 1이라 했을 때 an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쟤를 나열을 해보니까 SN은 n 제곱 더하기 n 이래 되네? 근데 얘는 뭐냐면 n에 대한 2차 이하의 식인데 상수항이 없네? 아 뭐야? 등차 합이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네. 따라서 공차는 이 숫자의 2배였으니까 1의 2배인 2가 되겠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야? AN과 SN의 관계 배웠잖아. 맞아? 거기에서 보면 A1이랑 S1이랑 같았지? 맞습니까? 왜? S1은 뭐야? A1부터 A1까지 더한 거니까. 그럼 여기 1 넣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1 곱하기 2니까 2가 나오네. 등차 수열은 A랑 B만 구하면 완성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AN이 뭐가 되냐면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D라서 2N이 나오게 된다고. 물론 교과서는 이렇게 풀어요. 교과서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풉니다. SN은 N제곱 더하기 N 맞나요? SN-1은 N-1의 제곱 N-1 여기는 N이 2부터 맞나요? 그리고 AN을 구하는 거니까 두 개를 빼는 거죠. 두 개를 빼면 SN 빼기 SN-1은 AN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빼면 뭐 2N 빼기 1 나오게 되고 요거 빼면 더하기 1 나오고 요 식은 N이 2부터가 된다고.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AN이 2N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N이 2부터가 나옵니다. 됐나? 그리고 뭐야? A1은 따로 구한다고 했죠? A1은 뭐다? S1이니까 1을 넣어버리니까 얘가 뭐다? 2가 나왔다. 근데 여기 1을 넣어도 2가 되니까 따라서 뭐다? AN은 2N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푸는데 얘보다는 얘가 좀 낫지 않을까? 왜? 전개를 해서 빼다가 계산 틀릴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그럼 잉크 조금만 누르고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뭐냐면 갑자기 이런 게 나와. 뭐 어떤 애들이 쌤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해요. 뭐 이런 게 있어. SN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이때 AN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뭘 하냐면 이런 말을 한다고. 쌤 얘는 더하기 1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차 합이 아닙니다. 맞아요. 얘는 등차 합이 아니에요. 맞나? 그러면 여기만 한번 잘 볼래? 봐봐. S1을 보자면 지금 풀이 적는 거 알겠지? S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어차피 S1이랑 A는 같으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A1이 된다고. 그쵸? 그 다음에 S2라고 하는 놈은 여기 2를 넣었을 때잖아.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돼서 얘는 지금 7이 되고 S2라고 하는 놈은 A1 더하기 A2가 된다고. 근데 A1이 3이니까 A2는 뭐냐면 4가 나오게 된다고. 맞나? 그 다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S3라고 하는 놈은 여기 3을 넣으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1 얘는 몇이냐면 지금 13이 나온다고. 얘는 A1 더하기 S 이렇게 할까? 뭐야? S2에다가 A3를 더한 거 맞죠? 왜? S3 빼기 A2는 A3가 되는 거니까. 근데 S2가 뭐였냐면 7이었고 보니까 얘는 몇이냐면 지금 뭐죠? 6이 나오나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AN이 이렇게 나열되네. 첫째 항은 3이었는데 두 번째 항은 4였고 세 번째 항은 6이었다고. 그런데 아까 있던 우리 앞에 있던 얘를 보자고 얘.
얘는 뭐냐면 2n이라서 2, 4, 6, 8이잖아. 그러니까 즉 얘는 뭐라고? 2, 4, 6, 8이라고. 그러면 첫째 항은 달라. 맞나? 그런데 둘째 항부터는 뭐 해? 같다고. 이해돼? 그럼 여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8, 10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냐면 2항부터는 두 번째 항 2항부터는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 된다고. 하지만 등차 수열을 처음부터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2항부터 등차라는 말은 등차 수열은 아니라고. 그래서 보니까 첫째 항만 오차가 있다 했네. 첫째 항만 다르다고요.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뭐다? 얘나 일반항 A는 똑같다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네? 따라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SN이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저 1을 갖다 버려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첫째 항만 뭐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됐나요? 얘를 없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지금 이 식이 되잖아. 맞니? 이 식. 그럼 저 식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일단 뭐야? 이 숫자의 2배 t가 2가 되고요. 맞지? 그 다음에 실제 A1 아니까 가짜 A1을 설정해. 가짜 A1. 가짜 A1은 이 밑줄 친 거에만 그러니까 상수항을 제거한 여기에다가 1을 넣는 거야. 그럼 뭐야? 2가 된다고. 맞니? 따라서 뭐냐면 AN이라고 하는 게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돼서 이게 되고 이거는 몇 항부터라고? 2항부터라고. 2항부터. 그리고 진짜 A1은 뭐야? S1이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뭐야? 3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요게 답이 된다 이게. 소리가 필요 없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내가 상수항이 붙어도 뭐냐면 떼버리고 문제를 풀고 2항부터 그 다음 뭐다? 첫째 항만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물론 얘도 교과서에서는 이 방법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고 여기가 달라서 답이 또 두 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n에 대한 2차 이하의 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고 n에 대한 2차 이하의 식인데 상수항이 존재하면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2항부터는 등차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상수항을 빼고 일반항을 구해내요. 2항부터. 그다음 첫째 항만 따로 원래 주어진 식에서 1을 넣어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제 한 개 내용만 더 해볼게요. 등차 수열 합에서 AN이 등차 수열일 때 뭐냐면 S2n에서 SN을 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알잖아. S5에서 S2를 빼면 얘는 A1부터 A2까지 나온 거야. 얘는 A1부터 A5까지니까 답이 뭐야? A5, A4, A3가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럼 당연히 S2n에서 SN을 빼면 A2n, A2n-1 점점점 해가지고 A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즉 요거 다음 숫자까지 온다는 거 알잖아요. 맞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S3n에서 S2n을 뺄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A3n 그 다음에 A의 3n 빼기 1 짝짝짝 해가지고 A의 2n 플러스 1 한 개만 더 적어 볼게요. 그래서 S4n 빼기 S3n을 하면 얘는 A4n 빼기 1 점점점 A의 뭐죠? 3n 플러스 1까지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봐봐. 얘가 되려면 아까 우리는 했잖아. A 별 빼기 A 하트는 별 마이너스 하트 D였잖아요. 공식이.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ND가 되겠지. 그 더하기 뭐를 한 거야? ND를 한 거라고. 요것만. 그 다음 여기도 뭐 한 거야? ND겠지. 왜 빼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더하기 뭐를 했다고? ND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식에서 이 식이 되려면 nd라고 하는 놈을 몇 번 더했냐면 당연히 뭐야 한 개수는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고 더하기 1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7부터 100까지는 몇 개냐면 100 빼기 7 더하기 1인 거 알잖아요. 맞죠? 개수는. 그러면 2n에서 뭐다? n 플러스 1을 빼주고 더하기 1을 하니까 여기는 뭐냐면 n개가 된다고 무조건. 그럼 다 여기도 뭐냐면 n개가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요게 뭐다? n개를 더했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지금 n제곱기를 더해 나갔다고요. 됐나요? 마찬가지 여기도 뭐냐면 내가 얘가 되려면 nd를 더하는 거라고. 여기도 뭐야? 얘가 되려면 nd를 더하는 거라고. 얘가 되려면 nd를 더하는 거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얘도 뭐를 더했냐면 n제곱기를 더해 나갔다고. 그럼 내가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적다 보면 당연히 뭐냐면 여기 다음 항에도 뭐냐면 내가 n제곱d라는 값을 더하게 될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n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고. 그 문제에서 제 시간이 있다고 하죠. 뭐 3, 5, 7 이렇게 n이 고정되어 있다면 뭐야? n제곱d는 d는 어차피 등차수의 그 공차니까 일정한 값이 될 거라고요. 맞니? 그러면 뭐냐면 일정한 숫자를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니까 저 수열 자체도 그러니까 뭐 S2n 빼기 Sn 뭐다 S3n 빼기 S2n S4n 빼기 S3n 이 수열도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 된다고. 됐니?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N이 등차고 시간 조금 없죠. 빨리 할게요. S12 10이고 그 다음에 S22 50일 때 S30을 구해달라는 문제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본다고. 아이디어는 S20에서 S10을 뺀 거 요거랑 뭐다? S30에서 S20을 뺀 거가 뭐다? 똑같다라는 거지. 왜?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뭐야? 계속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갔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뺀 게 등차 수열인가. 그러니까 지금 S20, S10, S30 빼기 S20 이렇게 나가는 게 뭐다? 지금 등차 수열이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50에서 10을 빼니까 얘는 몇이냐면 지금 40이 되잖아. 맞지? 맞나? 그 다음 이제 얘는 뭐야? S30에서 지금 뭐야? S20 빼니까 50인데 이거 모르잖아요 쌤. 한순간 뭐냐면 봐봐. 저기에 내가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줄게. 여기에 뭘 추가를 할 거냐면 SN을 추가를 할 거야. 그러면 SN은 뭐였냐면 AN 그 다음 뭐죠? AN-1 점점점에서 여기가 A1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도 뭐냐면 ND를 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뭐냐면 N제곱 D가 더해 나간다고. 즉 여기 앞에 이제 뭐다? 내가 SN을 추가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뭐냐? S10, S20 빼기 S10, S30 빼기 S20 맞나요? 요게 뭐다?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고요. 그러면 S10은 10이고요. 50에서 10을 빼면 40이고요. 그러면 요게 등차 수열이니까 더하기 몇을 했니? 30을 했잖아. 맞아? 그 여기도 뭐다? 더하기 30만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 숫자는 뭐야? 70이 된다고요. 따라서 뭐냐면 S30 빼기 S20이 70이 나오고 S20의 값이 50이니까 S30은 뭐가 되냐면 120이 나오게 된다가 된다고. 사실 이거 조금 보기가 흉한데요? 라고 하면 얘를 이제 좀 시각화해서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표를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걸 S10이라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걸 S20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게 S30이라고 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 네모의 의미는 뭐냐면 네모의 의미는 S20에서 S10을 뺀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네모의 의미는 뭐냐면 S30에서 S20을 뺀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럼 봐봐. 표 치우기 한번 해볼게요. 자, S10의 값이 몇이었냐면 10이었다고. 10. 됐나? 그 다음에 S20에 50이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50이래. 근데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40이 되겠지. 그래야지 50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 네모 간격이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럼 여기 더하기 몇을 했니? 30을 했잖아. 그럼 여기도 몇을 해야 된다고? 30을 한다고. 그럼 40에 30 더하기 몇이야? 여기는 70이 되잖아. 따라서 S30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뭐야? 10 더하기 40 더하기 70. 그래서 뭐다? 120 이렇게 구한다고요. 실제로는. 됐나? 여기서 뭐냐면 이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여기서도 10으로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가능합니다. 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쌤 S10 주어지고 S 뭐 25 주어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는 다른 거나 그때는 등차수열 합으로 가셔야 돼요. 풀이가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겠죠? 그래가지고 요건 특수하니까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수열 자체가 뭐다? 등차 수열이더라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등차 수열이고 원래 여기다가 조화 수열까지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8분밖에 없어가지고 조화 수열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한 8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럼 요거를 교과서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맨날 이렇게 풀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교과서 풀이 뭐 본다면 이런다고. 아 S10은 뭐였냐면 A1 더하기 A10 나누기 2 평균 곱하기 항수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보니까 A1을 A라고 하고 A10은 A 더하기 9D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 나누기 2 곱하기 10.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2A 더하기 9D가 맞나? 요거 약분하면 1이고 2 곱하면 얘가 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S20으로 넘어갈게요. S20은 A1 더하기 A20의 나누기 2 평균 곱하기 항수 20개를 더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뭐냐면 A 더하기 A20은 A 더하기 19D였죠? 나누기 2 곱하기 20.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몇이나 되냐면 50이라 되어 있다고. 근데 따라서 얘는 뭐냐면 2A 더하기 19D를 했더니 뭐야? 요거 약분하면 10이잖아, 맞지? 10 나눠버리면 5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2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빼버리면 2는 무조건 사라지니까 10D가 3이 나온다고. 따라서 D는 뭐가 되냐면 10분의 3이 된다고요. 그러면 D가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9 뭐야? 10분의 27 되나요? 얘는 10분의 20이잖아. 그러면 A 값이 뭐가 나오죠? 2A는 10분의 20에서 빼기 10분의 27을 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7이죠. 2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0분의 7 나오게 된다고.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S30은 뭐냐면 2분에다가 첫째 항은 요거 마이너스 20분의 7. 그 다음에 30번째 항에는 A 더하기 29D잖아. 맞아? A 더하기 29D를 해주면 A는 마이너스 20분의 7이고 29를 곱해버리면 10분에다가 29 곱하기 3을 하면 몇이냐? 87? 그러면 뭐야? 20분에다가 2배 하면 뭐가 되죠? 174인가요? 거기서 7을 빼니까 167인가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 뭐다? 20분에 167을 더해줘요. 곱하기 30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0분에 160이니까 뭐야? 8되고 8에 약분하면 4되고 4 곱하기 30이니까 몇이냐면 12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봐봐. 맨날 첫날 이렇게 계산할래? 아니면 이렇게 계산할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물론 간격이 안 맞아.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당연히 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당연히 학교 시험 칠 때
50분 안에 풀려면 학교쌤이 이걸 내겠 이 풀이만 내는 걸 내겠냐 이걸 내겠니 보통 이걸 많이 낸다고 많이 내니까 요거를 조금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냐면 뭐 더 할게요. 그래서 오늘 아마 기초 프린트는 제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숙제 그거 좀 풀어두셔야겠죠?